지금 시장이 그야말로 자연악화 중인데요. 이게 정말 끝일까요? 아니면 어쩌면 엄청난 반등의 신호일까요? 바로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그 반등의 시그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자세히 들여다보죠. 오늘 이야기의 핵심, 바로 항복이라는 개념인데요. 영어로는 capitulation이라고 하죠. 투자자들이 정말 모든 희망을 다 버리고 공포에 질려서 주식을 내던지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합니다. 근데 이게 참 역설적인 게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이 극심한 공포의 순간이 거대한 기회의 시작점이 되곤 했습니다. 자, 이 그림을 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. 지정학적 공포라는 이 어마어마한 무게가 시장을 꾹 누르고 있지만 그 아래에서는 반등을 위한 에너지가 마치 용수철처럼 강력하게, 아주 강력하게 압축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도대체 지금 시장을 이렇게 뒤흔드는 이 폭풍의 정체는 뭘까요? 한번 제대로 진단해 보겠습니다. 지금 시장의 온도를 재보면요, 거의 모든 곳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. S&P 500 지수는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뚝 떨어졌고요. 이건 시장이 좀 약해졌다는 신호죠. 반면에 에너지 가격과 채권 금리는 과열 구간을 향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모든 혼란, 그 시작점에는 바로 지정학적 갈등이 있습니다.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이 벌써 4주차에 접어들었죠. 그러면서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수도 있다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. 그 여파는 바로 유가에서 나타나고 있죠. 그냥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요. 브렌트유는 벌써 113달러를 넘었고 사우디는 여기서 상황이 더 나빠지면 18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시장의 공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. 이렇게 유가가 뛰어버리니까 당연히 잡히는 줄 알았던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.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공장 돌리는 비용, 물건 실어 나르는 비용 전부 다 오르잖아요. 이게 결국 우리 생활물가 전반을 다시 자극하는 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제가 혼돈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. 보세요. 지정학적 충돌이라는 저 작은 시작이 어떻게 유가, 인플레이션, 그리고 결국엔 중앙은행이 금리를 또 올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까지 이어지는지 이 한 장으로 딱 정리가 되죠. 완벽한 연쇄작용입니다. 자,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죠. 기업들의 탄탄한 실적, 즉 펀더멘탈을 믿어야 할까요? 아니면 이 살얼음판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 끝날지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? 시장이 딱 기로에 서 있습니다. 딱 이 그림 같아요.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는 거죠. 하나는 맑게 갠 상승장으로 가는 길, 다른 하나는 질척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으로 빠지는 길. 이 군사적 긴장감이 언제 풀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결정적인 분기점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. 이런 혼란 속에서는 결국 키를 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해지죠. 트럼프 전 대통령 보세요.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걸 두고 간단한 군사작전이다. 아주 강경하게 말합니다.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11월 선거 전에 어떻게든 유가를 잡아야 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. 이스라엘 총리도 비슷한 뉘앙스예요.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. 겉으로는 막 으르렁거리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다들 슬슬 출구 전략, 즉 어떻게 이 상황을 마무리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히는 거죠. 아니, 그럼 이렇게 암울한 얘기만 있는데 희망은 없는 걸까요? 아닙니다. 이 혼돈 속에서도 반등의 시나리오는 충분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. 두 가지 구체적인 가능성을 한번 살펴볼게요. 첫 번째 시나리오는 좀 재미있는데 이름하여 타코 트럼프 시나리오입니다. 이게 뭐냐면 트럼프 특유의 협상 스타일 있잖아요. 막판까지 세게 밀어붙이다가 갑자기 확 접고 들어가는 거요. 유가가 120달러를 넘어서면 정치적으로 더는 버틸 수가 없으니까 트럼프가 극적으로 나서서 휴전 협상을 만들어낼 거라는 분석입니다. 만약 이게 4월 중순에 딱 맞아 떨어진다면 그동안 억눌렸던 증시가 정말 폭발적인 랠리를 보일 수 있겠죠.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닌 게 여기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. 도이체방크 분석을 보니까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충격이 터지고 나서 시장이 바닥을 찍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딱 3주가 걸렸다는 거예요.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일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 반등 시나리오는요. 이런 지정학적 소음과는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. 바로 AI 슈퍼사이클의 힘이죠. 지금 거시경제가 아무리 불안해도 빅테크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거든요.
이 숫자들 좀 보세요. 와, 이게 말이 되나요? 엔비디아는 주문이 1조 달러,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,300조 원이 넘게 쌓여 있고요. 마이크론 마진율은 뭐 거의 예술의 경지죠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명확합니다. AI 시대에 메모리 반도체는 최소 5년 이상 가는 장기 호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지금의 이 가격 조정은 위기가 아니라 장기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완벽한 진입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. 자, 지금까지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, 하락 리스크도 냉정하게 한번 짚어봐야겠죠. 가장 무서운 건 역시 전쟁이 길어지는 겁니다. 정말 만약에요, 이 사태가 6월을 넘기고 지상군까지 투입된다? 그럼 유가는 $150 시대로 가고 인플레이션은 걷잡을 수 없게 되겠죠. 결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 카드를 버릴 수밖에 없고 전 세계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겁니다. 두 번째 리스크는 겉으로 잘 안 보이는 곳에서 터질 수 있어요.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불리는 사모대출 시장인데요. 오랫동안 이어진 고금리를 못 버티고 여기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. JP모건 같은 큰 기관들이 벌써 관련해서 공매도를 추천하고 있다는 건 이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.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건 아주 기계적이고 무서운 함정입니다. 기술적 매도인데요. S&P 500 지수가 이 중요한 선,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 계속 빌빌거리면요. 펀더멘털이 어떻든 상관없이 컴퓨터 알고리즘이 그냥 자동으로 물량을 쏟아내버립니다. 감정이 없는 거죠. 이 맹목적인 매도세가 한번 터지면 우리가 믿었던 지지선이고 뭐고 다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희망과 위기가 공존하는 폭풍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릴게요. 전략은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방어. 지금은 막 공격적으로 뭘 하려고 할 때가 아니에요.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이고 현금을 딱 쥐고 있어야 합니다. 둘째, 인내. 섣불리 들어가지 말고 이 기계적인 매도세가 잠잠해지고 시장이 완전히 항복했다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보는 겁니다. 이게 지금으로선 최고의 전략입니다. 지금 시장이 너무 차갑고 아마 마음도 많이 무거우실 겁니다. 하지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. 역사상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밝은 새벽이 왔습니다. 지금 겪는 이 고통은요, 진짜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. 이 파도를 견뎌낸 사람들에게 시장은 반드시 보상을 해줬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새벽을 준비하고 계신가요?